NBA 온에어 22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인트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손철주 선생님의 인생이 그림 같다라는 책에서 선생님은 뼈 빠지는 수고를 감당한 나의 삶도 남이 보면 풍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이 봤을 때 풍경 같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모두가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도 축복이라는 명사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축복 어린 2016년 6월 세 번째 주 오후 4시 홍대 연남동에서 녹음실 부스에서 저의 풍경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22번째 저희만의 풍경 그려보겠습니다. NBA 온 에어. 아우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1분 동안 웃음을 참느라고 제가 눈을 감고 들었어요. 네, 네. 제 댓글에 좀 이거 한번 오랜만에 피천등 모드 한번 해달라고. 그 책을 직접 읽으시고 따오시는 거죠? 뭐 그쵸? 그쵸? 인터넷에서 책 명언 뭐 이런 거 검색하시고. 독서 광입니다. 네. 네. 독서 광에서 빵 터졌네. 소통하는 방송에 맞고 댓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라물결님 댓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인님의 목소리가 더 트루볼쇼 약물 관련 방송에 나오는 피디님 목소리가 똑같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 들어봤어요. 어때요? 그 목소리 자체는 조금 다르신데 이게 말투가 살짝 비슷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말투? 예. 저도 들어봤는데 말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분. 습관적인 게 약간 비슷해요. 습관적인 게 비슷하면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팟캐스트를 듣다가 재밌어갖고 계속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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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이널 끝나면 주기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비시즌에 방송 꼭 해달라고 노란목결님께서 예. 댓글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네. 그 인사 안 해요? 뭐 학도님 뭐. 그러네요. 네. 뭐 이제 뻔하잖아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해야죠. 뭐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학도님, 예 안녕하십니까.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세입니다. 호수인님이 지금 목소리가 네. 아시겠습니다. 컨디션 난조입니다. 네. 다크서클이 지금 턱에 내려와 있고. 강난의 밤을 보내고 오셨고 많이 힘드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10년째 막내 생활 끝님. 이분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인인 것 같아요. 네. 주인장님 농구 스타일은 폴 피어스 스타일인데 바디 컨택 이후 밸런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이건 제가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네. 폴 피어스 하면 또 휠체어 얘기를 해야죠. 휠체어를 잘 타는 선수.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네. 가야이님 점프가 장난 아님. 덩크 그냥 하심. 이렇게. 네. 과거 얘기죠. 네, 20년 전 얘기죠. 네. 가야님 잘했었는데 이제 약간 너무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긴스와 친구들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NBA를 조금 보는데 주말에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모바일로 듣는데 주인장님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전형적으로 그 여성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섹시하세요. 네. 만나보시면 느낄 거예요. 맞아요. 진정성이 저 없는 저 빈정거리 말투. 술이 안 깨가지고. 감사합니다. 섹시하다고 해주셔서. 네. 다음 댓글 마포대교 문화전녀님 가야님이 언급해주신 그 마포대교 문화전녀가 맞다고 해주시면서 비시즌의 계획이 확실치 않다라는 저희 말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뭐 신발, 뭐 옛날 선수, NBA 스캔들 가십거리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주인장님 간만에 피천등 모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하셨군요. 네,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눈빛이 좋지 않네요. 아닙니다. 네. 네, 다음은 스미스팡님. 최근에 댓글을 활발하게 달아주신 분이죠. 르브론이 왜 킹이고 왜 리그를 지배하고 팀을 이끈 리더인지 증명했다. NBA 끝나면 아예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방송 안 하시는 건가요? WNBA 같은 잘 모르는 농구 리그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방송을 그저 재미로만 즐기는 게 아닌 생활 속에서 같이 녹아드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인장님 이제 마음을 정리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유요닉스, 데릭 로즈 트레이더서 뭐 이거 아직 미정이니까 뭐 떠나도 로즈는 로즈죠 저한테. 네. WNBA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페이스북에도 그 WNBA for Us라는 웹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런 네. 거 보시면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WNBA를 다루는데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좋아요 수가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네, 상당히 작은 페이지인데 저희가 또 지인이 하고 있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WNBA for Us. 그 주인장님 이걸 안 들으세요? 네, 네. 지금 한창 시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업데이트는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네. 다음 MB오네어 너무 좋아님. 이제 곧 기말고사일 텐데. 그렇죠. 네. 7차전 가는 덕분에 2번이나 방송을 더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위기에 빠진 골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농구 선수들의 2세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빠와 같이 농구 선수를 꿈꾸는 아들이나 딸이 궁금합니다. 매우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농구가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 2세 뭐 2세는 뭐 많죠. 네. 수두룩 빽빽한데 현재 지금 뛰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농구 선수를 꿈꾸고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샤키로린 아들도 꽤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죠. 이미 그 유수의 대학들에서 농구 명문 대학들에서 이제 오퍼를 받은 상태고. 네. 또 뭐 드웨인 웨이드 아들도 잘한다고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캐리 페이튼 아들도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네, 지금 뛰고 수비를 되게 잘하고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르브론 아들도 있고. 르브론 아들 잘하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둘 다 너무 어리죠. 웨이드랑 르브론.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더라고요. 애들. 잘하더라고요. 네.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르브론 아들은 약간 웨이드랑 비슷한 농구 스타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빠보다는 멋을 안. 그 샤키로니 아들 같은 경우는 파워포워드인데 외곽슛도 쏘고. 그냥 사우스포. 네. 사우스포. 왼손잡이. 왼손잡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그루브 인투님. 정말 오랜만에 NBA 보게 돼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 팟캐스트 듣다가 제일 재밌어서 이렇게 댓글도 남깁니다. 정말 출퇴근길에 들으면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버스에서 완전 이상한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이시네요. 이상한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특히 세난 팬인데 팀덩건 편 얘기 들으면서 팬으로 속상해 하는 게 하면서 같이 웃었다. 아우 졸려. 아무나 이겨라 모드로 보고 있는데 5, 6차전 보고 클불이 약간 예, 사랑의 메시지가 왔네요. 클불이 약간 우승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라고 하시고 비시즌도 계속 해주실 거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그 비시즌을 해야겠는데요. 좀 너무 쉬려고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말씀해주셔서 비시즌 해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래 들어주는 비시즌 사람이 푹 쉬어라 있으니까. 라고 하시면은 조금 그럴 텐데 해주셨고 저도 간혹 가는데 버스에서 듣다가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네. 저도 가끔 미친놈처럼 저는 저희 방송 말고 딴 저는 저희 방송이에요. 그래요? 저는 저희 방송.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 방송 끝나고 제가 잠깐 욕중.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요, 저? 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댓글 소개 이후 이번 주 위클리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뭐 특이한 건 없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6월 24일 날 드디어 내년 농사 음. 드래프트가 있는 날입니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볼륨 인바이터,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 장으로 초대받은 선수 명단이 나왔죠. 네. 누가 초대됐죠? 뭐 지금 뭐 벤 시몬스도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잉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버디 힐드도 있고, 또 누가 있지? 자말 머레이도 있고. 크리스던. 네, 크리스던도 있고. 사보니스도 있었고. 네, 사보니스도 있고요. 자말 머레이도 켄터키 자말 머레이도 그쵸. 초대됐고. 크리스던 이 선수도 있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시간 스테이트의 그 데이비스라고 또 괜찮은 선수 있고. 네, 그렇죠. 그 이제 ESPN의 그 체드 포드가 이제 항상 그 목 드래프트 전문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많이 프리뷰를 하는데 그 체드 포드가 선정했던 선수들이 전부 다 뽑혔더라고요. 그 순위별로 해서 지금 그 나온 선수들 보니까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레이커스랑 필라델피아가 누굴 데려갈지. 뭐 누구 나와도. 근데 뭐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필라델피아 식서스 워커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워크아웃 참여는 안 했는데 따로 이제 그 저녁 식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뛰기 싫다. 난 레이커스 갈 거다. 그 내년 농사를 짓는 드래프트 데이만큼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목 드래프트의 지금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벤 시몬스가 1위. 1픽 LP. 레이커스. 네. 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브랜든 잉그램, 버디 힐드, 마키스 크리스턴 2순위. 그렇게 됐군요. 그럼 팀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팀은 뭐 이미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그쵸, 그게 레이커스, 있어요. 보스턴, 레이커스. 피닉스, 미네소타. 보스턴이 이번에 누구 될 건지 궁금하네요. 네. 보스턴이 어떤 선택을 또 할지. 전 미네소타가 크리스턴을 뽑을 거란 예상이 조금 좀 그러네요. 왜냐면 루비오가 있기 때문에. 휴머손은 루비오. 예. 루비오 이번 시즌 잘할 겁니다. 차라리 그 다음에 있는 그 그쵸, 자말 수비를. 머레이를 뽑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구단들이 알아서 자기 맞춘 조각들을 아마 뽑아낼 거고요. 내년 농사가 끝나면 다음 주쯤 저희가 한번 결산 한번 네. 해드리는 걸로 하죠. 그리고 또 요즘 아주 재밌는 경기가 또 있어요. 네. 리우 올림픽 최종 예선 네. 여자 농구. 맞습니다. 우리나라 농구 골든 스테이트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 언론에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 보고 네. 그 스플래시 시스터즈라고 그렇게 진짜 명명하더라고요. 그 피바 메인 타이틀에도 스플래시 시스터즈 해갖고 네. 인사이드 아무도 없는데 뭐 네, 강하정 선수, 뭐 김단비. 김단비, 선수. 네. 박지수 선수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물. 보물이죠. 보물이죠.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벨라루스랑 네. 경기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사실. 그리고 아쉽- 나이지리아 경기도 좀 아쉽죠. 아쉬웠어요. 네. 맞아요. 버저비터 안 맞았으면 네. 그 오늘 이제 벨라루스랑 최종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기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림픽에. 네, 네. 음. 어제 쿠바 이겼더라고요. 네, 쿠바 이기고. 그래서 올 이제 녹음이 나갈 때는 결정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꼭 이겼으면 바랍니다. 네, 이기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여전사들 화이팅. 화이팅. 네. 여전사들 너무 여전사들. 호수이님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NBA와 관련되지 않은 뉴스를 들으면 잠이 오시는. 네. NBA 김현중이죠. 네. NBA 김현중. 그 박지수 선수 아버지가 박상관이라고. 네 알아요. 삼성 네, 과거에. 옛날에. 네. 더티 아. 플레이어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약간 그 하슬렘 같은 선수죠. 우도 하슬렘 같은. 네. 근데 김단비 선수 화이팅도 개인적으로. 김단비 선수 네. 화이팅. 가장 미모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내년 준비하는 드래프트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여전사들 여낭자들 어쨌든 파이팅 있게 네. 이번 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네. 결과나 리뷰들은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위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호수희님이 잠시 취침 중이셔서 조금 지나면은 네. 아니 자지 않아요. 게임 한 6 정도면 깨지십니다. 저희가 게임 5, 6까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네. 네. 게임 5 먼저 클리브랜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학교님? 네, 일단 그 카이리 어빙이랑 르브론 제임스가 41점, 41점을 동반으로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쉽게 가져갔죠. 네. 네, 한 팀에서 41득점 이상을 두 명이 동시에 한 경우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빙의 그 4쿼터의 질주는 미쳤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들어가던데 그날. 네, 야투 70%. 그 사실 그 스포티비 중계에서 이제 서장훈 해설위원이 네, 네. 그 화제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빙 보고 막 농구 한다고 막 르브론이랑. 근데 다 들어가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되게 재밌었어요. 혼나야 되는데 다 넣으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렇죠. NBA에서만 가능한 그런 네, 그렇죠. 거죠. 근데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경기였고 르브론이 약간 4쿼터에서 헤맬 수 있었던 거를 어빙이 진짜로 4쿼터에서 그러니까 1, 2, 3쿼터는 르브론이 잘 끌어왔다고 하면 4쿼터에서 어빙이 정말 방점을 찍어준 경기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70%였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저희가 그 전 방송에 굉장히 좀 암울하게 네. 예상을 했었죠. 그쵸. 질 거라고 당연히. 네. 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히어로볼의 어떤 진 면목 네. 개인 역량으로도 팀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긴 하다라는 그러면서 이 경기가 컸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방송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드레이먼 그린이 출장 정지를 받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린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되면서.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죠. 왜냐하면 사실은 과연 심판진이 다 결정을 한 그 콜을 사무국이 네. 끝나고 서스펜션을 줬다는 게 말이 많죠. 그렇죠. 파이널인데. 그렇죠. 예. 그 전에 더 심한 파울을 해도 안 불렸던 게 다시 그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좀 누적된 게 아닐까.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뭐 사무국이 뭔가 파이널 경기를 조정한다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고. 그렇죠. 네. 레지 밀러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적으로 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제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했었죠. 오른손을 걸었죠. 타짜인 줄 알았어요. 시밀러 타짜인 줄 알았어요. 네. 오른손을 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4차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르브론이 붙은 게 시비 건 게 그 어. 의도한 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네, 맞아떨어졌죠. 대단하시네요.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린이 어쨌든 출장을 안 한 거 이외에도 골든스테이트는 상당히 좀 부진한 성적을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잘 가다가도 후반전에 오픈슛을 11개나 미스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해리슨 반지가 다시 또 이제 부진하면서 그렇죠. 네. 뭔가 이제 클레이 탐슨이나 스테픈 커리 말고도 이제 슛을 좀 넣어줄 만한 선수가 반즈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넣어주면서 게임을 굉장히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14개는 저 2개밖에 성공 못하고 음. 면서 골든스테이트는 이 게임 5의 또 하나의 인사이드 자원을 잃습니다. 그렇죠. 앤드류 보건. 네. 근데 무릎이 심하게 이렇게 반대로 꺾였던데. 네, 완전 역방향으로 꽂혔죠. 제일 스미스가 큰일 했어요. 자신이 원래 팀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일 해냅니다. 정말 큰일 했죠. 앤드류 보건이 그러면서 6주 8주를 받으면서 시리즈 전체 결장이 이제 확정이 네.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상을 당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보것의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6차전 경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거지만, 보것의 부재가 크다. 상당하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작년 결승전 때도 4월 6차전 때 이제 보것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이제 그 예측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쵸. 우선 이제 에즐리 자체가 우선 작년하고 좀 컨디션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나오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심지어 발회장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에즐리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 시리즈 초반에 나와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 보것이 이제 1쿼터부터 막 블락을 막 미친 듯이 하면서 그렇죠. 이제 페인트 자체의 어떤 그런 압박 같은 수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 1, 2분 잠시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전술이 상대 변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돌파하는 어떤 그런 전술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찰나의 어떤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6로 넘어가 보면 그 빈 공백이 정말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맞습니다. 됩니다. 게임 6는 르브론을 위한 르브론에 의한 완전 르브론 게임이었죠. 그렇죠. 네. 그 40득점 이상을 이제 연속해서 파이널에서 기록한 선수가 이제 샤킬 오닐 이후로 이제 처음이고. 그렇죠. 네. 네. 거의 또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하고 네. 네. 턴오버도 거의 없었죠. 턴오버 한 개, 네. 한 개 있고 41득점에 음. 필드골도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음. 어시스트도 11개, 리바운드 8개. 그렇죠. 좀 더 뛰었으면 뭐 트리플 더블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갈비지어 갖고 마지막에. 르브론이 여기서 정말로 그 자신이 왜 지금 몇 년 동안 리그를 도미넌트했는지를 조금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모르겠어요. 저는 한 선수가 이렇게 효율성이 높게 완벽한 경기를 일리네이션 게임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다시 한번 옛날의 과거에 막 3, 4차전 때 나왔던 르브론의 어떤 킬러 본능이 없다라는 걸 좀 다시 뒤엎은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저희 방송을 듣고 빡쳤을 수도 있고. 가야님의 기도가 들어갈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지금 미국 가시잖아요, 출장차. 그렇죠. 엄청 기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가야님과 통화했는데 네. 지금 뉴욕 출장 중인데 뉴욕 펍에서 예약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제 파이널 7 자리를. 경기까지 다 예약했는데 자기 진짜로 이제 소원이 없다고. 자기가 미국 현지에서 르브론 언론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맞아요. 그 6차전 당일이 또 그 가야님 생일이었죠. 생일이었거든요. 르브론이 생일 선물 줬어요. 생일 선물을 진짜 네. 거하게 줬습니다. 네. 르브론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뭐 서프라이즈 TV 이런 거에 막 르브론의 이런 팬이 있었나? 감동적인 팬이라고 막. 네. 진짜 근데 르브론이 대단한 건 마지막 어쨌든 집에 가냐 이기냐 이런 일리미네이션 집에 가냐 이기냐요? 맞죠. 맞죠. 네. 집에 가냐 이기냐. 네. 위노어 고홈을 따온 거죠. 이제. 네, 바로 이제 의역 안 하고 직역으로 한 거죠. 이제. 집으로 가냐 이기냐. 아니 저도 잠깐 집으로 갈 수 있고 이겨도 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경기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 됐습니다. 이날 경기로 34득점 4
34.4득점. 네. 뭐라는 거죠 제가? 네. 가장 높은 점도 되게 됐고. 그렇죠.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르브론이 약간 뭐 중요한 경기에서 좀 제 실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그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이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자기가 왜 지금 리그에서 그렇죠. 리그의 왕인지를 이제 그쵸.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기 보면서 3쿼터 막판에 이제 9점차까지 골스가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쿼터가 끝나는데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럼 4쿼터 초반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그쵸. 따라서 이게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4쿼터 초반부터 르브론이 막 연속 득점하고 어시스트 특히 트리스탄 탐슨이랑 네, 탐슨이랑 해서 알리웁 하고 할 때 거기서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보것이 없는 게 확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냥 뭐 유린하는 느낌? 르브론이 진짜 게다가 이제 게임 6 같은 경우는 이거 달라가 중간에 네, 부상으로 군부상으로 네.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뭐 날라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엘리웁을 진짜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에. 제가 기억하기엔 4개 있습니다. J.R. 스미스가 하나 트리스탄 탐슨 주고 제이라 스미스 패스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요. 노루로 그리고- 완전 웨이드인 줄 알았어요. 마이애미 시절에. 그리고 탐슨한테 올린 거는 J.R. 그다음에 어빙 하나 르브론 2개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준 거. 그 JR 3점도 그때 르브론이 엄청 멋있게 옆으로 패스해가지고 커리가 좀 디펜스 실수를 했죠. 맞아요. 아, 그렇죠. 그때. 아니 근데 트리스탄 탐슨은 덩크밖에 못해요? 필드골 자체가 다 덩크인 것 같은데. 그래서 탐슨 서장원한테 미쳤어요.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공격이 없다. 없는데 음. 그렇게 근데 욕을 보니까 받냐고. 서장훈 선수가 욕을 하면 그 다음날 다 잘하더라고요. 음. 근데 르브론 얘기를 좀 더 하면 지금 르브론이 사실은 비난을 받고 있긴 한데 르브론이 지금 파이널 자기가 나왔던 역사상 가장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득점 뭐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이렇게 다 보면은 득점은 최고 득점이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스코어를 뭐 토탈했을 때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30득점, 11리바운드, 9어시스트라고 있거든요. 평균.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네, 워낙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영리한 게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 미스매치를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자기 앞에 바르보사나 뭐 커리를 두고 아니면 때로는 에즐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거달라를 이제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진짜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5차전, 6차전부터 갑자기 이제 미스매치를 완전히 유발할 수 있게 이제 이거 달라를 뚫어내려는 욕심보단 그냥 깔끔하게 피하고. 그리고 미스매치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 또 드리자면은 지금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이 미스매치를 못 만들고 있죠. 그쵸. 그 그쵸. 이제 리그 그 정규 시즌부터 가장 이제 그 2대2 경기에서 제일 효율적이었던 게 이제 커리와 드레이몬드 그린의 어떤 2대2 그런 플레이를 통한 이제 미스매치 유발을 하는 거였는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굉장히 거기에 지금 수비를 잘 대처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맞아요. 이제 르브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 그 지금 클리블랜드에 있는 윙 자원들이 그 이제 스위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잘 방어를 해주면서 지금 골든 스테이트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런 지금 무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의 지금 완전히 정규 시즌 대비해서 지금 효율성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게 사실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약간 주전 대 주전의 어쨌든 효율성을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사실은 어빙, J.R. 스미스, 르브론 제임스, 러브, 트리스탄 탐슨이 뛴 경기가 한 68분 게임 6를 봤을 때 68분 뛰었을 때 득실 마진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펜스 레이시나 디펜스 레이트도 좋은 반면에 그래서 그 순익 효과죠. 순익 넷 레이팅이 뭐 플러스 4.4 정도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5명이 다 뛴 게 사실은 41분. 득실 마진도 마이너스 4점. 게다가 그 오펜스 디펜스의 레이트 차이는 마이너스 14. 주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팀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가달라는 중간에 부상으로 나가고 반스 같은 경우는 필드골을 하나도 못 넣어서 그렇죠. 너무 못해서 뺐잖아요. 그렇죠. 8개 던졌는데 다 안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골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죠.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못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수비는 그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스윙 디펜스라든지 그런 전술적으로 수비 전술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반면에 뭐 많은 미국 언론에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역사상 가장 조금 뛰는 플레이오프를 보내고 있다. 출전 시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두 팀 통틀어서 득점 1위, 두 팀 통틀어서 리바운드 타이 1위, 공동 1위. 두 팀 통틀어서 어시스트 1위, 블락 1위, 스틸 1위. 그러니까 혼자 다 하고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체력도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 이제 딱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려면 한 경기를 더 이겨야 되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지금 뭐 계속 좋은 얘기하고 칭찬 많이 해주긴 하지만 어차피 7차전을 만약에 또 지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다 기록들이죠.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이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 5년 있으면 아무도 기억 못해. 그리고 이제 7차전 자체가 클리브랜드의 첫 파이널 7차전이고 그다음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통산 100승을 기록을 하는 그 역사적인 그 경기가 의미가 됩니다. 많죠.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6차전에서는 스테판 커리가 파울아웃을 당해서 맞아. 그 정말 얘기. 오랜만에 파울아웃 당했죠. 네. 그래갖고 이를 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파울아웃 굉장히 처음 아닌가요? 논란이 많았죠. 예, 네. 논란이 많았죠. 특히 그 6개 파울 중에 3개 정도는 이제 좀 파울이 아닌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공식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하면서 좀 그런 비판이 나왔었죠. 홈콜이 분명 좀 존재했죠. 네. 근데 뭐 파울은 자기가 관리 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도 따지고 보면은 억울하게 불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경기 일부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네. 심판도 경기 일부다. 네. 그래서 저런 얘기처럼 와이프가 트윗을 하죠. 네. 리그가 조종하고 있다. 네. 라고 해서 그 커리가 인터뷰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와이파이 끊어버리기. 네, 와이파이 집에서 끊어버리겠다. 아니 데이터 부재는 아닌가? 와이파이를 끊으면 못 하나?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꾸 왜 저는 과거에 아이버슨이 프랙티스 얘기했던 인터뷰 생각났어요. 자꾸 경기 7차전에 나의 역할 이런 거를 해야지 왜 자꾸 트위터 얘기하냐. 그냥 집에 가서 와이파이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원래 비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죠. 어떤 뭐 심판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표출을 안 하시는 분인데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대놓고 예, 커리를 대놓고 이제 커리를 던질만 보호했죠. 했다. 그렇죠. 네. 커리가 머스핏이 당연히 던질만 불어야 되는 게 맞다. 네. 물론 이제 경기력 자체가 어떤 승패를 갈라놓은 제 가장 큰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커리에 대한 그 심판콜 자체는 옳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벌금을 시원하게 먹었죠. 네, 둘다 먹었죠, 둘 다. 25,000불씩 먹었죠. 그렇죠. 3천만 원? 네. 진짜 자, 근데 벌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걔네한테는 거의 3만 원 정도.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스티브 커가 이제 일부러 이제 전략적으로 이걸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가 됐던 게 예전에 어떤 뭐 필 잭슨이라든지 팻 라일리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예전에 이제 슈퍼스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입지를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살려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감독으로서 자기 선수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기 3천만 원을 냈다. 시원시원해. 네. 자, 그래서 근데 파울아웃도 파울아웃이고 심판콜도 심판콜이고 뭐 사무국이 드레몬드 그린을 출전 안 시켜도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2연패를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든스테이트가 저는 문제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것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질리의 의미 없는 출전 시간 14분 그것보다 발회장의 의미 있는 6분이 있지 않는 바레장과 바르보사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진짜. 바바 커플. 네, 브라질 콤보. 대장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너무 웃기던데. 그렇죠. 재밌어 보면은 코미디언 같아. 사실은 트리스탄 탐슨을 날라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맞이할 수 있는 사이즈는 사실은 에질리와 발회장도 수준인데 둘이 너무 약간 지금 잘 그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보것이 물론 이제 수비에서 영향이 크지만 아시겠지만 정규 시즌 때 보면은 이제 뭐 찰나의 어떤 그런 미스매치를 유발하거나 패스를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커리의 시야. 수비가 집중되는 동안에 커리가 이제 그 보것에게 스페이스를 마련해 주면서 덩크를 굉장히 쉬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경기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뭐 에질리 바레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이슈가 있죠. 알질리 그 키도 그렇게 큰데 골밑슛을 그렇게 못 넣으면 어떡하지? 근데 공격도 공격인데 어. 수비할 때 그 약간 이제 르브론이 미스매치를 만들 때 그 스크린
스크린을 쓰면서 이제 미스매치를 스위칭하는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발이 너무 느려요. 네, 발이 너무 느리니까 네. 르브론에게 골밑이 뚫리기 시작하면 약간 답이 약간 없는 상황인데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르브론은 점퍼까지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더 맞아 무서운 터지면 거죠. 진짜 네. 무섭죠. 그 와중에 그 르브론을 제일 오랫동안 방어를 해야 되는 에고달라는 이제 등 자체가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좀 어렵긴 하죠. 저게 지금 되게 키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달라? 이거달라의 등. 음. 경기 중에 걷는데 이렇게 딱 약간 진짜로 많이 다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다시 나왔잖아요. 미국 언론에서는 1쿼터 이후로 나오지 말았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요 언론 뭐 스킵벨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뭐 1쿼터 이후에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더 악화돼서 나중에 7차전 때 못 나오는 게 더 문제일 텐데 지금 이슈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달라가. 근데 나왔을 때 100%야 르브론을 막을 텐데 등이 과연 온전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문제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7차전의 홈코트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고 사실은 뭐 기록으로 봤을 때는 3대1 뒤집은 팀도 없었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은 골스의 절대적 유리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골든스테이트 상황이 그렇죠.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죠 지금 클리블랜드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NBA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분위기 흐름이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완전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2006년도 결승전 때였죠. 이제 댈러스랑 마이애미 결승전이었는데 첫 주 경기를 이제 댈러스가 이겼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거의 뭐 이미 결승 끝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드웨인 웨이가 미친 활약을 하면서 3쿼터에 팀을 살려주니까 자신감이 완전 살아난 거죠. 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기세가 뒤집혀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되게 7차전이 되게 흥미로운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세 자체는 클리블랜드의 편이고 홈코트 자체는 이제 골든스테이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맞붙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더욱 더 흥미로운 7차전이 아닌가. 정말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 7차전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좀 팩터를 얘기해 드리면은 클볼에 이길 수 있는 요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죠. 클리블랜드가 지금 사실은 게임 7 여태까지 역사상 2승 2패입니다. 근데 원정 경기에서는 이겨본 적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히스토리상. 골든스테이트 게임 7에서 8경기에서 4대 4였습니다. 근데 홈 경기에서는 3승 1패. 그리고 MVP가 게임 7 있었을 때 MVP에 속해 있는 팀이 18경기 연속 우승했고요. 그죠? 그리고 18번에 사실은 마지막 경기에서 홈팀이 15번을 이기고 3번만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것도 정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옛날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거 히스토리만 보면 르브론은 우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만큼 그렇습니다. 듀란트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우승 트로피 한 3분의 1은 그쵸. 웨스트브하고 그쵸. 듀란트한테 좀 보내주는 그쵸. 걸로. 거기서 골스가 체력을 많이 뺐고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이제 두 명의 슈퍼스타가 이제 서로 빡침을 이제 보이면서 서로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좀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긴장감 있는 결승전이니까. 그 커리라 르브론 신경전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저 멋있던데 블락하는 거. 블락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한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번 돌려봤는데 모르겠어요. 최종 결론은 엄마라고 했다고. 엄마. 네. 근데 썰은 뭐가 있었죠? 뭐 외국 언론에서 썰들은 있는데 뭐 그 스테픈 커리 와이프한테 뭐 저녁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라 그랬지 또? 그 딸이 이제 딸 이름 뭐죠? 라일리였나? 라일리죠. 응. 라일리가 이제 내 딸이다. 아마 그러면은 Riley's my daughter. 마우스피스를 그 르브론은 면상에 던졌을 거예요. 그치, 그죠? 맞아. 아 그 마우스피스 던진 사람이 그 클블 뭐 그 부구단주 아들이죠. 맞은 사람이. 네, 맞은 사람이. 그 가서 사과하던데 바로. 둘이 또 알아갖고 다행이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서로 시비 붙었을 텐데 맞고 나서 쿨하게 이제 그 부구단주 아들이 딱 잡아서 야 여기 있어 했더니 미안해 알았지. 느낌 알잖아. 그 마우스피스 너무 이베이 올리면 비싸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원래 그런 거 항상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여기 주면서 야 알았어 가져가. 커리가 미안해. 느낌 알잖아. 빡칠만 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서로 쿨하게. 그 마우스피스 맞추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입에 맞춰야 되니까. 그쵸. 안 버리기 잘했어.
마우스피스 던진 사례 얘기하면은 과거에 누가 있었지? 그 파출리아. 자자 파출리아. 파출리아. 파출리아 던지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퍼리는 막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풀리스에 던지는데 파출리아를 뺀 다음에 약간 되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거 있잖아요. 화가 덜 났어요. 사실 마우스피스 하면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유도니 사슬림이었죠. 아 2006 심판한테 년도에 심판 던진 거. 지금 결승전 때 이제 그 심판도 이제 그냥 아무 심판도 아니고 NBA에서 제일 유명한 심판 중에 한 명이 조이 크로포드한테 이제 던져서 그쵸. 오래 크로포드가 이제 빡친 거 함께 꺼져 해서 이제 바로 꺼지라고 했잖아요. 바로. 조용히 사라졌죠. 이제. 그게 그 심판이 올해 은퇴하셨죠? 그렇죠. 조이 네. 크로포드. 진짜 웃긴 게 넘어진 다음에 파울 안 부르니까 달려 이제 백코트하는 심판한테 이렇게 누운 상태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맞진 않았어. 마우스피스 날라오는 거 보더니 맞아 딱 멈추더니 너 나가 씨발. 퇴장한 거야? 퇴장. 바로 퇴장. 그리고 뭐 경기 외적으로는 이 경기가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TNT 소속인 그 크레이그 세이거 그쵸. 그 리포터가 그 ESPN에 나와서 방송을 또 했었죠. 그렇죠. 방송사가 달라서 파이널을 나올 일이 없었는데 크랙 세이거가 이번에 나왔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30년이나 되는 경력을 가진 굉장히 베테랑 이제 리포터이신데 그 르브론도 이제 인터뷰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아요. 30년 동안 너같이 훌륭한 리포터가 결승전에 3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크리스가 워낙 이제 그 이제 몸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래도 정정하신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죠. 살은 좀 많이 다시 좀 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진짜 거의 너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살이 이제 너무 말랐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르브론이 이기고 나니까 여유 있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슈퍼스타죠. 진짜 아까 호세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네가 파이널에 안 나올 수 있었냐 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이알 스미스 딸은 되게 절박하게 인터뷰. 너무 귀엽더라. 그거 웃겨. 너무 그러니까 못 웃겼어요.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이알 스미스 그 경기 후에 인터뷰 했을 때 딸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그 딸한테 아빠 뭐 어떠냐 물어봤더니 딸이 그 되게 조그만 딸이에요. 몇 살이지? 한 5-6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여자애가 되게 애기 같은 목소리로 아빠가 나는 뭐 파이널에 진출한 것도 좋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방출이 안 당해서 좋다. 그리고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 제이알 스미스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 ESPN 스포츠 센터에서 제이알 스미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들려줬으니까 제이알 스미스가 빵 터진 거죠. 이제. 아니, 자기 딸이 지금 공중파에서 자기를 1년간 자기의 어떤 프로 생활을 모든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한 문장으로 자기의 이제 커리어가 다 이제 정리가 된. 진짜 웃겼는데 근데 되게 반성하더라고 제이알 스미스가. 자기 여태까지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이알 스미스 아내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였던 거예요. 박준할까봐 그 딸들한테 이렇게 막 이게 고민 털어놓잖아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그렇죠. 안타깝네요. 근데 제이알 스미스 진짜 딸봐본 것 같긴 하다. 맞아.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고 미소가. 딸보니까 좋아갖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자기가 뛰는 유일한 이유는 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감동적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 딸 영상 볼 때 마지막에도 사실 인정한다. 내가 옛날에는 배드 이그젠플이었다. 근데 랄모델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온코트나 온코트나 둘 다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딸을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철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뉴스도 많고 가십도 많은 현재 파이널입니다. 좀 재밌는 거는 그렇게 두 자릿수로 계속 경기가 벌어지는데 6차전까지 클리브랜드 610대 골든스테이트 610점입니다. 동점입니다. 7차전으로 모든 게 결정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와중에 치열한 경기 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적어도 한 11득점, 11점이었던 것 같네요. 다 두 자릿수로 다 두 끝나잖아요. 자릿수죠. 그렇죠. 다 두 자릿수 끝났죠. 이게 보니까 두 자릿수로 모든 경기가 두 자릿수 차이로 끝나는 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되게 루즈한 시리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엄청 치열한. 근데 이제 스코어 자체는 되게 루즈하게 보이는데 경기 자체는 또 되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렇게 블로아웃 경기 중에서는 이번 시리즈는 참 되게 재밌는 블로아웃 경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자, 마지막 게임 7 저희가 이걸 녹음을 내보냈을 때는 아마 끝나 있죠. 끝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요. 저는 할래요. 네. 자, 어떠세요, 호수님? 네, 저는 커리가 그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Q 아레나를 떠나기 전에 그 나오는 그 눈빛을 봤는데 네.
해낼 것 같아요? 한 20득, 60득 정도 할 것 같아요. 커리 60, 탐슨 40, 나머지 벤치 20 해서 120득 정도라고 이제 이거 지금 수치에서 한 얘기고요. 예. 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골든스테이트가 아무래도 홈이기 때문에 예, 뭐 슈퍼스타들은 제 몫을 다 해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벤치 선수들이 그 오라클 아레나의 그 나머지 에너지를 쫙쫙 빨아먹어서 네, 파이팅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클리브랜드의 어떤 롤 플레이어들은 어떤 좀 그런 기세에 좀 압도가 되면서 압도가 되면서 제 몫을 좀 그 홈 경기 때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슈퍼스타끼리는 정말 그 영화에서 말하는 이제 캔슬 아웃이라고 하죠. 서로 캔슬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르브론도 제 몫을 할 거고 카이리도 제 몫을 할 거고 뭐 클레이나 스텝 마찬가지고. 러브는 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러브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 아끼겠습니다. 그랬을 때 골스에 이길 것 같다. 그렇죠. 그 클리브랜드의 그러니까 오레크 아레나의 그 기세에 압도되어서 그렇죠. 저쪽 롤플레이어들이 약간의 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사실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치르기 위해서 지금 정규 시즌 내내 이렇게 달려온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규 시즌 1위에게만 주어지는 마지막 경기의 이제 어떤 홈코트 어드밴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가치관이 확실하세요. 빡침이 있어야 잘한다고. 그건 맞는 얘기죠. 저도 빡침을 봤거든요. 그 탐슨도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4쿼터. 그리고 탐슨 아시겠지만 뭐 커리랑 마찬가지로 빅 경기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둘 다 강심장이죠. 특히 뭐 오클라호마 시티 그 시리즈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시리즈를 뒤집을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게 클레이 탐슨이었잖아요. 둘 다 빡쳤기 때문에 빡침 더하기 빡침은 개빡침. 개빡쳤기 때문에 이제 어떠세요? 저도 홈 코트인 골든 스테이트가 약간의 우세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무서운 건 르브론이 점퍼가 계속 들어가서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어차피 르브론 점퍼 중요하죠. 아이솔이나 뭐 페네트레이션 하는 거는 줘야 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점퍼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비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헷갈려도 계속 속에 놔둬야 돼요. 그거 뭐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니까 이 문제죠. 네. 어떠세요? 저는 커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리딩을 그쵸, 맞아요.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어시스트 수치를 좀 궁금해서 봤는데 커리가 시즌 중에 커리 평균 어시스트가 6.7개인데 파이널에서 졌던 경기 어시스트 숫자가 3개, 4개 하나입니다. 심지어 6차전에서는 한 개밖에 어시스트를 못했거든요. 그거는 커리를 통해서 뭔가 생산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경기를 보면 커리한테 더블팀이 왔을 때 뭔가 한 박자 빠르게 주면 분명히 그 비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느려진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쳐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 박자나 두 박자, 적어도 반 박자는 좀 빠른 패스를 통해서 골스의 팀 색깔을 그냥 유지하는 게 그러면은 뭐 좀 더 생산력이 있지 않을까. 커리에게 그 송대관 씨의 4박자 추천드립니다. 그건 너무 정박자잖아요. 그래요? 하나, 둘. 그거보다 빨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는 사실 뭐랄까요, 그냥 공격 대 공격으로 맞불을 놓는 게 골스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수비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보다 닭공해야 됩니다, 진짜. 닭공해서 내가 클불이 넘는 것보다 하나 더 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보것도 없고 지가달로 지금 부상이라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고 마지막 경기 미친 듯이 써야 되죠. 그렇죠. 마지막 경기니까 반스가 어떻게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 경기인데. 반스.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계약을 이제 새로 이제 체결을 하는 입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활약이 어떤 그런 액수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데 최근 2경기를 엄청나게 부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점프슛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 5차전, 6차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제일 꾸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기복이 심한 선수니까 이제 잘할 때가 됐네요. 글쎄요. 외국 언론에서는 뭐 헬스 반스한테 Looking for the money, baby. 동기부여가 돼야겠죠. 동기부여는 이미 제대로 돼 있죠. 헬스 반스. 근데 헬스 반스 살아나면 오픈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쳐서. 바르보사 주전 어때요? 안 돼요.
카이리 어빙 60득점 합니다. 예전에 그 브라질리언 블러 그때 그 시절의 바보사의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뭐 그 당시에도 사실 네. 수비가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워낙 이제 발 자체가 느려졌기 때문에 아 근데 되게 쏠쏠하게 활약해주지 않아요? 노련하죠. 되게 아, 신기해. 그게 바보사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예전 바보사야? 바보. 주인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제가 예언을 하면 항상 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들이 클볼 우승 점치지 않으셨나요 그때 예전에? 그쵸. 응원하시죠. 예. 그럼 골스에 우승했네. 뭐 그냥 저는 얘기 드리면은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더 나은 팀일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고 스테판 커리도 너무나 좋은 선수고 위대한 선수고 클레이 탐슨 역시 또 좋은 선수고.라고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 이력에 또 다른 준우승 이력이 남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약간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을 때 정점을 한번 찍어줘서 어쨌든 새로운 히어로가 또 나와서 그 후대가 또 리스펙할 수 있을 만큼 한 시대의 정점을 찍어주는 경기가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조던의 더샷이나던가 이런 장면들이 너무 한동안 없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커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르브론의 방점을 찍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객관적이나 뭐 봤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더 나은 팀일 수도 있고 커리가 되게 위대한 선수면 분명하나 르브론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조금 마지막 한 번에 방점을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이긴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르브론이 게임 6를 통해서 뭐 보여줬던 플레이라던가 여태까지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보였던 퍼포먼스들이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그 눈빛을 기대하면서 실차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참 그리고 2년 전에 그 스티브 커 감독이 그 이제 트위터를 했던 기록이 있었는데 그때 올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결승전 아니 그러니까 7차전에서 원정 경기에서 그 뛸 선수를 한 명을 고르려면 누구를 고르겠느냐 근데 그 세 명을 골랐는데 그 중에 1위가 르브론 제임스였더라고. 1위가 르브론 제임스, 2위가 케빈 듀란트, 3위가 누굴까요? 커리. 조아킴 노아입니다. 아, 조아킴 노아를 골랐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조아킴 노아가 한창 이제 MVP 막 보팅도 많이 받으면서 주가를 올리던 시기라 가지고 근데 그게 다시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2년 전에 했던 발언이 지금 딱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 코칭을 하는 팀 상대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 노아 어떻게? 미네소타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시카고대 다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을 자체를 버틀러 뭐 버틀러도 그렇고 미네소타 불스예요. 시카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은 이 방송이 나왔을 때는 아마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네. 게임 5와 6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우승 축하합니다. 게임 7에 대해서 뭐 좀 이전에 뭐 그전 가십들이 좀 궁금하셨다면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 끝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전체적인 리뷰는 다시 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보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주 인물은 미루다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결정했습니다. 스테판 커리. 마지막에. 스테판 커리 15년, 16년 백투백 MVP 시대의 아이콘 우리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저희가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저기 소개에 앞서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인물 소개를 지금 연속으로 골든 스테이트 멤버를 3인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 뭐 사심이 담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클리블랜드 팬들은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언젠가 주목받을 때가 올 거야 이러면서 미루다가 이게 막방 내니까 역시 남는 건 골드 사연밖에 없구나. 그렇죠. 마지막에 되니까. 네. 저희가 사실 어빙이나 러브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러브하는 거 보면 정말 이제 줄바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할 가치가 없어요 요즘에. 자, 스테판 커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님. 네, 스티픈 커리. 1988년 3월 14일 생, 올해 나이 28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죠. 르브론과 같은 동향입니다. 같은 병원. 네, 오하이오의 출신이고요. 키는 191, 몸무게는 86kg. 고등학교는 샬럿 크리스천 하이스쿨을 나왔고요.
컬리지는 데이비슨 컬리지에서 3년 재학하고 NBA 드래프트 2009년도 1라운드 7번 픽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돼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뭐 어워드는 어마어마하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NBA 챔피언 반지를 작년에 꼈고 2년 연속 MVP를 땄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그렇죠. MVP. 예. 역사상 처음이죠. 네. 그다음에 뭐 몇몇 가지 있는데 올 시즌 득점왕, 올 시즌 스틸왕을 했고요. 그다음에 180 클럽이죠. 네, 180 클럽에 올 달성했고 AP 애슬레이트 오브 더 이어를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상인 게 AP 올해의 선수가 원래는 1931년부터 매해 어소시에이트 프레스에서 선정한 상인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스포츠는 남자 위주였고 여자 스포츠는 그렇게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 덜 받고 이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AP에서는 여자 선수 1명, 남자 선수 1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줬던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NBA 선수로는 레리 버드,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서 스테픈 커리가 받았고요. 한국 이게, 선수도 있었던 걸로 알고 한국 선수는 있는데. 98년도에 박세리 하승진? 아니 세리팍? 세리팍? 세리팍. 예,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아 그때 예. 엄청 났죠. 저희가 그 IMF 왼발의 투혼 할 때 네, 그때 선정 받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상이죠. 시아시리퐁이었나 그 상대 선수가? 시리퐁. 뭐 태국 선수랑 저- 맞아요. 아시아인이었는데. 네, 예. 맞을 텐데요. 저기 죄송한데. 아 또 예. 제가 자꾸 헛소리를 안 해요 오늘. 자, 어렸을 때 생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커리의 아버지는 유명하죠. 네. 델 커리. 그렇죠. 네. 델 커리가 그 클리블랜드 소속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커리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 커리와 르브론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거죠. 그다음에 샬럿에서 11년 정도 커리어를 했는데 그러면서 커리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샬럿 지역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노일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쵸. 네. 네. 그리고 은퇴할 때 델 커리가 그 샬럿의 최다 득점 선수, 그러니까 올타임 리딩 스코어를 차지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다음에 은퇴는 토론토에서 했더라고요. 토론토로 이제 커리 가족이 다 이사를 가서 거기서 커리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소속 팀에 따라서 그 커리의 어린 시절이 계속 바뀌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아버지가 농구 선수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농구를 접했겠죠. 네,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했고 특히 커리의 동생이 한 명 있죠. 세스 커리. 세스 커리. 네. 그 아버지가 농구 경기장에 갈 때 항상 자식들을 데리고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많이 줬던. 그리고 스테판 커리는 세스 커리보다 좀 귀엽게 생겨갖고 네. 어렸을 때 굉장히 개인적인 아니야 귀엽게 생겼고 어렸을 때 그 델 커리와 함께 광고를 찍었어요. KFC 광고를. 근데 두 아들 다 나온 게 아니라 스테판 커리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더 귀여워서. 더 귀여워. 세스 커리가 좀 부럽네요. 귀엽고 싶다. 세스컬이 되게 안타깝다. 그래갖고 한 명만 나와서 아버지랑 같이 KFC 먹는 장면을 같이 찍었더라고요. 광고를. 아빠 어디가를 찍었어야 되는데. 슈퍼맨. 네, 슈퍼맨이라. 자, 대학 시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커리가 나온 대학교는 데이비슨 컬리지인데요. 사실 커리가 그 버지니아 테크를 가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델 커리 자신의 아버지가 나온 그 모교인데 그 버지니아 테크에서는 커리가 너무 그때 당시 마르고 좀 왜소하다는 이유로 워크온을 제의하면서 그러니까 오퍼를 주지 않은 거죠. 장학금 오퍼를. 그래서 커리가 이제 데이비슨에 선택하게 된.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커리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굉장히 구애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그런 대학이 아니죠 사실. 다 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커리를 직접 뽑은 그 데이비슨의 감독이 1학년 때 커리가 심지어 나오기 첫 경기를 치르기 전인데도 He's something special 이러면서 그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1학년 때 한 시즌 최다 1학년으로서 한 시즌 최다 3점 기록을 경신하면서 에이스로 이제 등극을 하죠. 득점왕도 차지하고요. 네, 서던 컨퍼런스 득점왕 차지했는데 이때 텍사스의 KD 케빈 듀란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득점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가 명성을 날리게 된 거는 2학년 때 그쵸. NCAA 그 토너먼트에 출전을 하면서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라운드에서 공자가 팀을 만났는데 이때 데이비슨 시드가 10번이었고 공자가는 7번 시드였다고 합니다. 이때 커리가 3점 8개 포함 40점을 몰아넣었는데 이게 이제 후반 초반까지는 11점 차까지 공자가 앞서고 있었는데 커리가 후반에만 30점을 넣었어요. 저 이 경기 봤어요.
직접 하이라이트, 봤어요. 하이라이트 봤어요. 너무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긴 게 39점 만에 데이비슨이 NCAA에서 승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넘버 2 시드였던 조지타운을 만나서 예, 커리가 전반 5점에 그쳤지만 후반에 25점을 또 몰아넣으면서 예, 4점차 신승을 했고 이제 스윗 16에 가서는 넘버 3번 시드인 위스콘신을 상대로 33점. 와. 예. 그리고 엘리트 A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넘버 1 시드인 캔자스한테 예, 아쉽게 졌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좀 그 업셋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업셋 돌풍을 일으키고 NCAA에서 선정하는 Most Outstanding Player of the Midwest Region of the 2008 NCAA 그냥 미드웨스트 지역의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시즌 최다 3점이 162개.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막 이때부터 기록을 다 이제 세우기 시작한. 대부분 네. 평점에 관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NBA로 갈 줄 알았는데 커리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좀 더 개발하고 싶은 마음에 3학년을 데이비슨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득점은 28.6점으로 훨씬 올랐고요. 뭐 데이비슨 통산 최다 득점자, 최다 3점 기록을 세우고 졸업을 했죠. 네. 네. 이때 또 대학 리그에서 또 단일 시즌 최다 3점 기록까지 또. 네. 3점 아주 그냥 혼자 다 쓰고 있구만. 네. 그 굉장히 웃긴 경기도 한 경기 있어요. 그 커리를 막기 위해서 상대편이 커리한테 더블 팀을 경기 내내 붙입니다. 커리가 빵점을 기록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팀은 졌죠. 네.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이긴 거죠. 데이비슨이 이겼죠. 수비를 그렇게 하니까 한 명이 무조건 질 거 아니야. 진짜 웃겼어요. 네. 그때 뭐 르브론도 한번 막 경기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뭐 이때 3학년 때 르브론 네, 제임스가 3학년 때. 아마 커리 보러 갔다 네, 가서 네. 한바구음 짓고 지금은 쓴웃음 짓고 있죠. 멘트 괜찮은데요? 네. Alright? 네. 한바구스. 이때는 한바구음 지면서 박수 쳐줬는데 요즘은 아주 쓴웃음 지으면서 욕을 트레이스토킹을 네. 하고 있죠. 네. 자, NBA는 이제 3학년 졸업하고 2009년도 드래프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2009 드래프트가 그래도 괜찮은 선수가 좀 많죠. 그렇죠. 네. 네, 소소한 드래프트 중 네. 하나였죠. 블레이크 그리핀도 있고 제임스 하든 그다음에 리키 루비오도 있고. 네. 에반스도 있죠. 네, 타이리 에반스도 있고. 그 호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드로잔도 있고. 술 있게 갑자기. 지금 힘든데 지금 더 힘들어졌네. 첫 해부터 골든스테이트 주전이었죠. 네, 주전으로 뛰면서 그 루키 오브 더 이어 투표는 2위를 했고 이 당시에 신인왕은 타이렉 에반스가 받았고요. 네, 자유투 성공률 1위를 차지합니다. 93.39%. 네, 그리고 부활 3푼이라고 하려다가 트루볼쇼 가서 하세요. 바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첫 세 시즌은 사실 그 평범하게 보냅니다. 첫 세 시즌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즌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그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술도 2번 정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2012-13 시즌부터 커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아는 커리의 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당시 시즌 시작 전 4년 4,400만 불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많은 기자들이 커리의 수술 경력 때문에 이게 좀 그쵸. 과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다고 그쵸. 합니다. 커리어 초반만 해도 굉장히 그 인저리 프론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호수님께서는 NBA를 이제 자주 보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커리의 이런 그 잠재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혀 예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전혀라고는 지금 수준의 어떤 레벨의 선수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커리를 초반에 봤을 때는 뭐 선수 자체로서의 레벨을 떠나서 발목 자체가 굉장히 고질적인 부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특히 포지션 자체가 포인트 가드잖아요. 굉장히 코트에서 어떤 그 러닝 자체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고질적으로 발목이 안 좋다. 그럼 사실 굉장히 커리어를 오래 가져가기 힘든 거라 생각을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4밀리언 계약이 자체가 굉장히 오버페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뭐 이때부터 클레이 탐슨도 보이면서 네. 스플래시 브라더스가 이제 서막을 알리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죠. 이때 쉴 때 재활 훈련하는데 그 샬럿에 있는 훈련 센터인 엑셀러레이트 바스켓볼에서 스킬 방법을 굉장히 커리의 맞춤으로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커리가 무슨 고글 같은 걸 쓰고 한 손으로 드리블하면서 코치랑 알아봤어요. 테니스공을 테니스공이랑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드리블링을 하면서
다른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 그 재활 시즌에 그때 많이 스킬업이 됐죠.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그 전 세 시즌하고 그 후 네 시즌 기록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득점 같은 경우는 7.7점이 올랐고요. 특히 3점 슛이 1.7개가 올랐습니다. 평균. 한 경기당. 한 경기당. 네, 성공률은 근데 그 초반 세 시즌에도 44%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높았던 기록을 볼 수 있고요. 사실 근데 그 커리가 NBA에 오면서 슛폼을 좀 바꿨죠. 그 NCAA에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여자 농구선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쏘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쏘는데 지금 이렇게 쏘죠. 저렇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쐈고 이제는 저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레이 탐슨이 들어오면서 스플래시 브라더가 탄생하죠. 네. 이 두 선수의 3점슛 기록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웃긴 게 탐슨보다 항상 커리가 많이 넣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커리가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이때 플레이오프였죠. 덴버와 샌안토니오 이 두 1라운드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을 겪으면서 3분 커리라는 이름이 붙죠. 3쿼터만 되면 막 진짜 갑자기 막 미친 듯한 게 날려드는. 왜냐하면 샌안토니오랑 붙었을만 해도 그냥 수입을 다들 예상했을 텐데 3쿼터에 샌안토니오 앞에서 막 미친 듯하게 한다. 근데 그 전 라운드인 덴버 경기에서도 사실은 혼자 패스, 슛 분위기를 오라클 아레나를 진짜 완전 막 업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약간 주목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3분 커리라는 별명이 이때부터 약간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2000 이제 재활에서 복귀한 2012-13 시즌에는 뭐 한 경기 54점을 넣은 기록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시즌인 13-14 시즌에는 그 12월달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3점 프랜차이즈 리더에 이제 등극을 합니다. 네. 뭐 계속 200개씩 넣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때도 올스타 처음으로 뽑히죠. 올스타 처음으로 뽑히고 첫 그 NBA 세컨 팀에 선정이 사실 되면서 그 전 시즌에도 되게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 그 커리가 올스타 전에 이제 그 선발이 안 됐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되게 올스타 스너비다 이런 언론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었죠. 릴라드 같은 건가요? 그때가 누구랑 스냅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에 정상으로 스티브 올라가죠. 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커리에게 자유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얼마에? 슈팅 자유. 5만 원인가요? TTL 할인돼요? TTL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TTL. 야, TTL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작년 시즌에는 올스타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올스타 3점 경연도 우승하고 3점 타이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작년에 67승을 기록했는데 웃긴 게 총 17경기에서 커리 4쿼터를 뛰지 않았어요. 네. 가비지 네, 등장장. 네.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활약이 좋았죠. 멤피스전 같은 경우에는 뭐 6차전 같은 경우에 3점 8개 포함 32점으로 파이널 컨퍼런스 파이널을 확정지었고 뭐 클리블랜드 경기에서는 사실 MVP는 이가달라 받긴 했지만 커리 활약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올 시즌 넘어오죠. 네, 센세이셔널한 시즌을 그렇죠. 보냈죠. 이 선수가 왜 만장일치를 받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골스가 대단한 시즌을 그쵸. 보냈죠. 그렇죠. 네, 압도적인 73승 9패. 네. 특히 시작하자마자 16연승을 기록하고 그 NBA 기록을 깼죠. 그다음에 24연승까지 이 기록이 유지가 됐었죠. 그다음에 뭐 아쉽게 좀 지긴 했지만 보스턴한테. 예. 그렇죠. 24연승 구간 동안 미러키한테. 커리가 그렇죠. 보스턴이 7할을 갖고 있는 미러키에게 패배. 보스턴하고 2차 연장하고 그죠. 그다음 그렇죠. 미러키죠. 그죠. 24연승 구간 동안 커리가 무려 평균 득점 32.5점. 네, 3점은 평균 5.2개. 3점 성공률이 46.5%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당시. 제 선수였거든요. 커리가 나 스테판 커리 판타지 갖고 있었죠. 박도님이. 네. 그리고 이제 커리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자면 개막 첫 3경기에서 118점을 몰아넣었는데 이게 마이클 조던 이후에 최초고요. 그다음에
30점 이상 경기를 40경기, 40점 이상 경기를 13경기, 50점 이상 경기를 3경기를 했는데 50점 이상 3경기는 그 2008, 2009 시즌에 르브론과 웨이드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반에 커리가 그 달고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죠. 네. 맞아. 그리고 뭐 정규 시즌 연속 경기 3점 성공 기록도 아직도 갖고 있죠. 네, 카일 코버를 제치고 네, 올라갔고요. 한번 뭐 얘기 이번 시즌에 커리가 그냥 세운 기록들만 한번 읊어볼까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일단 3점 관련해서 4시즌 연속 200개 이상의 3점을 성공시킨 최초의 선수고요. 그러니까 클레이 탐슨도 이제 뒤따라서 이 기록을 가졌고요. 이렇게 했지만 안 보여요. 네. 최초의 300개 이상의 3점을 성공시킨 선수. 근데 400개도 하죠. 400개도 합니다. 네. 멤피스전에서 10개의 3점슛 포함 46점을 몰아넣었죠. 이게 마지막 경기였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뭐 많은 걸 달성했죠. 180 클럽에 뭐. 맞습니다. 180 클럽에는 7번째 가입 선수고 그 클럽에 가입한 멤버들 중에서는 평균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득점왕. 득점왕도 30점 이상의 기록 평균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NBA 33명뿐인데 이 중에 35분 이하로 뛰면서 3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커리 유일하다고 합니다. 개효율적인 거죠. 네. 많이 안 3점 뛰고. 때문이죠 이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스틸왕, 3점 성공왕.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여러분이 부러워서. 누구에 부럽다고요? 대부분 뭐 1위라고 하지 않아요? 스틸 1위. 뭐 성. 네. 스틸 왕. 복면가왕이야 복면가왕. 스틸 왕. 자이언트 성공률 왕. 그렇잖아요. 아, 웃기네. 왕은 왕이잖아요. 왕은 제일 왕. 잘하니까. 1캡. 히트. 이랑 캡 누구야? 히트 완전 히트. 아, 요거 진짜 히트네. 히트예요. 결국에는 2년 연속 MVP를 수상했고 그다음에 최초의 만장일치 MVP까지 차지합니다. 네. 파이널 MVP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승을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오늘 프레스에서 얘기한 게 기자가 이제 르브론한테 네. 저도 파이널 MVP 넣을 것 같다고 생각하더니 꼭 그 얘기를 왜냐면 작년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르브론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MVP를 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또 그 질문을 하니까 I will not, I will not 하고 끝났어.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한 번 있었죠. 그 머나먼 옛날에 그 제리 웨스트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를 받는 결승전에서의 승률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번에 혹시 골스가 이기더라도 MVP는 르브론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게 받아야겠냐.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이제 그쵸. 우승팀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셀레브레이트를 하고 있는데 파이널 MVP를 르브론 르브론 제임스. 제임스 부르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전제 하에 골스 우승하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 MVP를 수상을 하면은 굉장히 묘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르브론 제가 봤을 때 받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당하게 우승을 한 다음에 받는 걸 이제 꿈꾸겠죠. 그렇죠. 뭐 트로피를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기록을 이 정도로 많이 세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커리가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일단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면 슈팅이 정말 좋습니다. 패스를 받는 그 자세부터 시작해서 빠른 릴리즈와 높은 포물선 그리고 그 거리, 그쵸. 디스턴스가 뭐 사람들 예상을 지금까지 생각하는 농구의 3점의 어떤 그 개념을 깼죠.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3점 성공률이 높다는 게 그렇죠. 네. 지금 올타임 리더를 보시면 3점 성공률에서 스티브 커가 45.4%로 올타임 리더거든요. 2위가 커리입니다. 44.37%.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성공 스티브 진짜. 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3점을 창출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스티브 커를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카일 코버라든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다른 슈퍼스타들 레일런이라든지. 봤을 때 레일런은 아니죠. 레일런은 자기가 본인이 창출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카일 코버라든지 뭐 말씀하신 스티브 커라든지 그리고 본인 심지어 커리의 아버지인 델 커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팀 농구 자체에서 어떤 스크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팀이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3점슛을 성공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커리는 지금 경기하는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본인이 그냥 그 3점 저희가 3점슛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드리블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블을 직접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3점을 창출할 수 있는. 근데 그 와중에 성공률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런 팀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3점 슈터들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네. 엄청나게 높은 경률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모르겠어요. 다른 그 NBA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35%만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준수한 3점 슈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볼륨 자체가 좀 많이 늘어서 좀 1대1로 비교가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뭐 90년대라든지 2000년대라든지 35%면 준수한 편, 38% 이상이면 뛰어난 편, 40% 이상이면 리그를 대표하는 탑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 선수는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3슛을 시도하는데 불구하고 성공률이 45%를 육박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 자체의 어떤 3점 슛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 맞아요.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꿨죠. 패러다임 네. 진짜. 레일러만 하더라도 40% 정도 수준으로 유지했거든요. 커리어 내내.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슈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레일런을 5% 이상으로 압도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거죠. 졸려요. 아니. 특히 먼 거리 3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커리가 NBA 역사상 28피트에서 43피트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슛 시도를 한 선수인데 성공률이 무려 51.1%입니다. 92개를 넣어 47개를 넣었고요. 말이 안 돼요. 이거. 20개 이상 시도한 나머지 8명의 평균 성공률이 24.1%입니다. 네. 답이 안 나와. 네. 뭐 2배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프리드로 성공률도 굉장히 높죠. 올타임 리더가 그 스티브 내시 90.43%. 그다음에 마크 프라이스인데 클리브랜드 3위가 스승의 마크 프라이스. 커리입니다. 90.16%. 그러니까 이게 올타임 리더를 보시면 90% 이상의 그 커리어 자유투 성공률 가진 선수가 딱 이 세 선수뿐이거든요. 네. 성공률 면에서는 뭐 대단한 선수죠. 뭐 슛에 대한 패러다임은 진짜 커리어만에 바꿨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는 밸런스가 진짜 좋은 드리블이 있고 네. 돌파 이후의 밸런스를 통해서 골대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되게 탁월한 네. 게 갖고 있죠. 그게 되게 또 네. 커리 선수 이 자체가 어떤 폭발적인 스피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선수도 아닌데 네. 속도 전환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순간적으로 이제 갑자기 튕겨 나간다든지 순간에 잠시 어떤 그 망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통해서 수비에 좀 이렇게 흐름을 흐트러 버리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템포 그래서 줌바 댄스 배우는 거잖아요. 템포와 헤지테이션에서는 뭐 지금 현재 네. 뭐 답이 없죠.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플레이스 때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왔을 건데 좀 가십을 좀 얘기해 볼까요? 퍼스널 라이프에 대해서. 네. 커리의 아내는 에이시아 알렉산더 커리입니다. 최근에 유명해졌죠. 트위터를 네. 해갖고 유명해졌죠. 최근에 유명해졌는데 음. 토론토 출신이고요. 캐나다 사람이구나. 네, 캐나다 사람이고 토리가 토론토에 있을 때 만났고 배우이자 모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기는- 외모는 아니시네요. 아니 외모 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뭐. 네. 네. 그리고 딸이 2명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딸. 네, 라일리 커리, 라이언 커리. 네. 라일 커리는 거의 뭐 아빠급 스타죠. 네. 진짜로. 음, 특히나 인터뷰장에 나와서 찡얼찡얼대는거나 네. 뭐 경기 전에 아빠 뽀뽀하는거나 이런 부분 상당히 작년 결승전 때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처음으로 이제 딸이랑 같이 이제 그 포스트 경기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광고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광고도 막 찍고 했었죠. 그 KFC? 동생 아직 못 나왔나요? 그 남동생은 세스 커리, NBA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옛날에 배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그 커리 막내 여동생이 그 현재 앨런 유니버시티에서 배구 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가족 관계 이렇게 되고 커리가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MVP 스피치 작년 스피치에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대변하고 왜 내가 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는 굉장히 지루한. 네, 저희 방송의 종교적 색깔과 네.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커리의 득점 세레머니 보시면 가슴을 치고 그렇죠. 하늘을 하늘을 찌르죠. 찌르는. 네. 그게 이제 내 가슴에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당신을 위해서 뜁니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였구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몰랐네. 커리 원 그러니까 그 언더아머에서 나온 커리 원 시리즈 중에서는 몇몇 그 신발끈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웃깁니다. 손목에 문신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커리의 어머니가 그 저 이스라엘에 놀러 갔다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명을 받아서 커리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문신으로 히브리어로 손목에 새겼다고 합니다. Love never fail to be. 네, 이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구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진정한 가십이네요. 적실하죠. 네. 자, 뭐 퍼스널 라이프는 깔끔한 선수이긴 하죠. 네,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좋은 일 많이 하죠. 네, 하는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기부 활동을 많이 해서 2013년도부터 3점 성공 하나당 세계 살충 모기망 기부에 동참하여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그 유엔의 캠페인에 지금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그 정인교 선수도 사랑의 슈터로 했을 때 아, 그렇죠. 3점 슛 넣을 때마다 그 기부를 했던 네. 누구요? 정인교 선수. 정인규. 전설적인 3점 슈터. 아, 뭐 근데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단아하다고 표현할까요? 네. 뭐 이런 생활을 하는기 때문에 본인이 팬들과의 스킨십도 되게 겸손과 어쨌든 되게 제너러스함을 갖추고 있죠. 네. 스타로서의 어떤 특유의 수액이나 거들먹거림이 없이 자기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NBA 스타인데 팬들과 소통에 있어서는 되게 소소하게 같이 함께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기 때문에 동료들한테도 되게 어떤 리스펙을 받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죠. 스타 가장 유명한 스타지만 가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 되게 리스펙한다는 얘기도 동료들도 많이 가장 평범해 인터뷰하더라고요. 보이는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한번 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파이널에서 지금 좀 부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 7차전 그 빡침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많이 빡쳐 있어요. 네. 상당히 그렇게 열받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마우스피스 던지고 막. 보면서 흐뭇했어요. 저는. 2차전에 재밌어지겠구나. 네. 뭐 시대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심이 조던 이후로 식어갔던 것 인기를 다시 한번 네. 붐업을 일으켰던 임팩트를 줬던 시즌을 보냈던 선수입니다. 또한 특이하지 않은 운동 능력, 뭐 특출나지 않은 타고난 탤런트 없이도 노력만으로도 이렇게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영감을 주고 있는 스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죠. 네, 확실한 건 반짝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재능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개발하는 그 뭐랄까요? 노력을 끊임없이 네, 꾸준하게 노력을 끊임없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게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건 3점을 잘 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갖고 이제 뭐 해봅니다. 커리가 준 악영향도 있죠. 걔나서 3점을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랑 붙었을 때 사실 막 3점 외곽슛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양궁농구라고 해가지고 3점을 커리가 많이 넣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뭐 아마추어 농구에서도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악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어떻게 자유인님이죠. 아무 때나 3점을 그냥 막 이번 주 보니까 난사를 아주 그냥. 자, 어쨌든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스테판 커리를 정리하면서 또 저희 코너에 어쨌든 명물이죠. 명물. 자유인님에게 스테판 커리는 이제 7차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be yourself. 자신이 되어라. 네.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네. 뷰였어? 좋네요. 임팩트는 크게 없네요. 네. 딱 보고 감동적이진 않네요. 뭐 오뚜기 카레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뭐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저희 그냥 자유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끼리 뭐 자유 주제 요즘에는 아는 대로 저희가 일단 뭐 거의 뭐 짓거리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할 게 없어서. 네, 도와주세요. 오프시즌 뭐 하고 듣고 싶으시면 네.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NBA 선수들은 그 오프 시즌이나 혹은 그냥 사생활 때 취미생활 뭐 하나 좀 특이한 거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한 10분간 나눠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저는 데미안 릴라드 이제 올 시즌에 랩도 이제 발매를 그렇죠. 했죠. 정말 랩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랩 앨범도 냈죠. 네. 네, 냈죠. 그 쇼미더머니 LA 거기 예선전 안 나갔나? 프로그램. 네, 어쨌든 뭐 릴라드는 랩을 하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존 런도가 그렇게 스케이트보드를 잘 탄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잘 탄다고 하더라고요. 다치면 안 될 텐데 이런 거 타다가. 뭐 잘한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네. 파월 가설은
본인한테 어울리게 첼로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역시 그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방송 중에 오프 쉬는 날 때 박물관이나 어쨌든 그 오페라 콘서트를 보러 간다. 맞아. 고귀한 남자죠. 있는 놈 집안이죠. 뭐 마이크 조나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도박도 그리고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그렇죠. 여자도 바클리도 마찬가지고. 네. 바클리는 뭐 골프는 J.R. 스미스도 좋아하고. 그 J.R. 스미스 골프 영상 보시면 폼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슛도 진짜 폼 예쁘잖아요. 골프 폼도 진짜 프로 같이 아주 예뻐요. J.R. 잘 친다고 하더라고. 커리는 뭐 커리도 잘 골프 치잖아요. 좋아하고. 네, 오바마랑 같이 라운딩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오버만 라운딩 했더라고. 팀 덩컨 던전의 드래곤. 던전 드래곤. 네, 게임. 그렇게 잘한다던데? 정말 안 어울리네 진짜. 던전 드래곤 게임 자체랑 안 어울리는 거 독서랑 어울리는 거. 예전에 데이빗 로빈슨이랑 스타크래프트도 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올 시즌 좀 아팠죠. 크리스 보시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배워서 프로그래밍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맞다. 그 프렌치 온 호른 그것도 불고. 맞다. 프렌치 호른이요. 이렇게 부는 거. 그 되게 특이해요 크리스 보시도. 영화 찍는 것도 막 단편 영화 이런 거 찍는 거 관심 있다고 하고. 듣보잡 조드보 조존슨은 또 뭐랄까요 신발을 그렇게 많이 모은다고. 그렇죠. 유명하죠.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한 신발. 니경도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죠. 누가 리기 형이요? 예. 니기 형은 장사하려 그래 나중에? 그리고 뭐 폴 조지는 낚시. 그래서 과거에 뭐 약간 그 누구야 로이 버트랑 뭐 사이안 축구 때 낚시 같이 갔죠. 맞아 그 얘기 있었다. 맞아 낚시로 풀었다 네, 뭐 낚시로 이런 얘기 풀었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JJ 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모으는 걸 좋아해서. 어울린다 쟤한테. 어울리네. 여자 꼬실라고. 그렇지 여자 꼬시. 에이 또 왜 그래?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로페즈 형제 디즈니랜드 가는 거 좋아하고. 맞다 만화책도 좋아하는데. 만화책 좋아하고 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그 디즈니 만화 같은 걸 그 사진 같은 걸 많이 업로드를 하고 실제로도 이제 디즈니 월드 이런데 방문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데 어울리죠. 잭 프라모델. 프라모델. 조그마한 배 만드는 거 잘한다. 그 크리스 폴은 볼링을 좋아하는데 볼링 팀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팀도 갖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딴 그 볼링 토너먼트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볼링에 굉장히 잘 친대요. 또. 볼링 조심해야 되는데 무릎에 무리가 가. 그 다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야? 바이너. 바이너 볼링 하다 다쳤지만. 그리고 그 블레이크 그리핀이 보니까 그 개그 같은 거에 욕심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 짜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실제로도 그 미국에서는 이제 코미디 스탠드라고 해서 이제 나가서 스탠딩 코미디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개그 호스트 하면 초대하겠는데요? 아니 그런 애가 사람을 때려. 격투기 이제 장면 찍은 거죠. 네. 뭐 고든 헤이우드는 고등학교 때까지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테니스를 되게 수준급으로 치고 유타의 진짜요? 고든 헤이우드는 헤이우드는 유명하죠. 골프 그 테니스 잘 치는 거. 칼말로는 트럭 운전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칼마론 씨 트럭 운전보다 배달하는 거 아니야? 사냥을 되게 좋아하죠.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이랑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 그 크리스 케이먼 알죠? 알죠. 그 모험가. 모험가라고 그 오프시즌 때 배를 타고 와야 떠나더라고. 막 가서 막 세일링하고 낚시하고 막 암벽 타고 막 이러는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 와중에 코비 취미 농구. 정말 잘 어울리죠. 코비 취미가 거의 슈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웃기다. 특이한 뭐 취미 생활이 많죠. 그 주인장님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취미 생활 농구죠. 네? 코비처럼요? 네? 코비처럼? 전 직업이 농구 아니잖아요. 호수님은 저야말로 진지한 농구. 농구 저는 포기. 농구 관련된 모든 거를 사실 다 취미죠, 사실. 하는 것만 안 좋아해요. 하는 것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데 못 하는 거죠. 저는 반대. 무릎이 이런데 지금. 저는 반대로 농구를 하는 걸 좋아하죠. 하는 걸 좋아하시고. 네, 보는 거 이런 것보다는 하는 거를. 아니 저 농구 관련된 건 다 좋아합니다. 네. NBA 관련된 진짜. 거는 인생 취미이죠. 그 주 경기 뛰었을 때 제 스태치가 별로 안 좋으면 일주일에 좀 다 말려요. 그래서 뭔가 하고 와야 돼요. 경기 나가서 내가 원하는 그날 본 영상 그날 뭐 하고 와야 돼요. 학도님은요? 학도님은 저는 뭐 취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잖아요. 남들이 하자고 하는 거 하는 스타일이라. 주체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님은
전 학도님이 하자는 거 같아요. 이러니까 중마고 그죠? 네. 가야님 취미 뭔지 아세요? 가연님 뭐예요? 난 저랑 노는 거예요. 재밌네요. 어쨌든 자유주제가 자꾸 고갈돼 갑니다. 여러분 신선한 주제 네. 좀 전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파이널이 드디어 마지막 경기 한 경기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벌써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드래프트도 이제 시작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댓글에서 오프 시즌의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되도록 매주를 약속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프 시즌에도 과거의 농구를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매주는 아닐 수 있지만 농구를 저희로 인해서 이제 같이 알아가시는 분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맞습니다. 보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모임 안 하나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렇게 갑툭튀하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게 취미 같아요. 그래요. 저게 취미예요. 저게 취미예요. 뻘소리.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오프 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살짝 그냥 의도치 않게 방송 중에 흘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프 시즌 방송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동이고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파이널 5차전, 6차전 그리고 스테픈 커리에 대해서 NBA 선수들의 취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미안해 괜찮았다고 이거 살려라. 웃기다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